제가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애널리스트가 레포트를 낸 화학주 좋은 거 뭐 없어요? LG화학, 하나솔루션이 다른 순수 화학들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던 이유는 얘네들은 순수 화학 플러스 신사업이 들어간 애들입니다. 10% 이상의 업사이드가 존재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로TV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화학주 영상을 하나 올릴까 하는데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왜 롯데정밀화학이냐? 롯데정밀화학이 며칠 전에 뉴스를 하나 내보낸 게 있는데, 롯데정밀화학이 이제 포스코와 HMN과 한국조선해양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을 운영하는데 서로 이제 동맹하겠다, 뭐 그런 거죠. 예, 서로 그래서 기술을 서로 나눠서 암모니아 추진선에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다음 달에 IMO 2021 6월 회의가 있는데요. 지난달 말에 기후협약에서 이제 주로 얘기했던 게 이대로는 안 된다. CO2를 감소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주된 논의였고, 세계 각국들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 CO2를 감축하겠다. 중국까지도 이제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바이든이 기후에 되게 민감한 분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 세계가 다 멸망하니까 뭔가를 같이 해. 지구가 안 좋아지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아마 그 트럼프 때는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다가 이제 바이든 오니까 아마 미국이 뭔가 이쪽으로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6월달 IMO 회의에서도 뭔가 좀 규제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규제가 나오면 뭐냐 하면은 석탄을 썼었죠. 처음에 에너지원은 석탄을 쓰다가 이제 석유로 넘어갔고, 이제 석유도 이제 아무래도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LNG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LNG나 뭐 태양열이나 이런 수소나 이런 류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암모니아가 이제 좀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암모니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30년, 40년쯤 돼 보면 아마 암모니아가 핵심 연료가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암모니아를 롯데정밀화학이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거죠.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대의 암모니아 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고, 국내 유통량의 한 7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3위 수준인 거죠. 암모니아를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롯데정밀화학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롯데정밀화학은 실적도 괜찮습니다. 실적도 괜찮은데 지금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2천억 원 정도 되니까 PR로 치면 한 8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롯데정밀화학은 지난번에 이제 화학 업사이클에서 어떻게 됐었었냐?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지난번 석유화학 2005년부터 17년 말까지 있었던 업사이클에서 1차에는 별로 상승을 못했었고 2차에도 별로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차에 이제 폭등을 했죠. 예, 3년차에 거의 몇 프로인가요? 3만원에서 7만원이니까 100% 넘게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석유화학 사이클에서는 1차 하고 지금이 이제 2차죠. 이제 3년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번 석유화학 3년 사이클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롯데정밀화학은 아마도 이렇게 가서 지난번의 고점을 넘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러면 한 9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롯데케미칼도 보면 지난번에 이제 2005년도 1년차 때 조금 올랐었고 2년차에는 좀 쉬었어요. 그러다가 3년차에도 조금 올랐었고, 좀 이때 당시에 밑에서부터 상단까지는 얼추 한 3배 올랐는데, 오르는 폭이 1년차에 좀 많이 오르고, 2년차에도 좀 올랐네요. 예, 좀 오르고 3년차에도 조금 오르고. 롯데케미칼의 특징은 조금씩 계속 오른다.
한 번에 팍 오르진 않지만 조금씩 계속 오른다. 그래서 이번에 1년차에 좀 올랐고, 2년차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볼 때 2년차에도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한 37만원까지는 갈 것 같고, 3년차에도 마찬가지로 좀 가서 지난번보다도 역시 고점을 좀 깨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실적이죠. 보여드려야겠는데, 자, 2015년도 석유 가격은 그 화학 사이클에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석유화학 업체의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는요, 요 그림이 좋아져요. 요 그림,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유가가 낮은 상태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에서 석유화학 업체들의 마진이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원재료를 받아가지고 정제를 통해서 자기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원재료가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뭐 레깅 효과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원재료를 샀어요. 원재료를 이제 이 가격에 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할 때는 시차가 있겠죠. 그 시차에는 이제 가격이 좀 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가격을 좀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뭐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행이 금리가 오르면 은행주가 왜 상승하냐 하면 1%대에 손님들한테 저축을 받아가지고 돈을 쟁겨 놓습니다. 그렇죠? 그게 은행으로서는 부채가 되는 거죠. 1%에 사람들이 예금을 해요. 다 모이니까 1,000억을 됐다고 쳐요. 예를 들면. 그래서 1,000억을 받았는데 3개월 뒤에 금리가 상승을 해가지고 3%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 3,000억을 갖고 3%의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점점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은행 수익률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금리 상승기에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화학 제품들도 비슷합니다. 유가가 이런 구조로 가면, 떨어지는 구조로 가면 이거는 폭망이에요. 화학주들은 그런 폭망이고, 반대로 유가가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림으로 갈 때 1차적으로 스프레드가 좋아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공급 가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원재료는 이렇게 움직일 때가 이제 좋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석유 가격이 물론 더 오를 것 같긴 하지만 급격히 오르지 않고 완만히 상승을 한다면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화학주들은 아직도 괜찮을 것 같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쉴 수가 있어요. 예전 화학주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LG화학이 좋겠네요. 예. 근데 LG화학은 최근에 지난번 사이클보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전 사이클 때 잘 안 보이는데, LG화학은 1년 차에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2년 차에는 1년 차에 거의 2배 올랐거든요. 100%. 그 다음에 2년 차에는 좀 쉬었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예,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쉬었고, 대신 또 3년 차에는 또 크게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주가가 화학주 3년 사이클이지만 계속 오르지는 않더라.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다음에 좀 쉬어주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학주 중에서 아직도 안 오른 종목들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화학주가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3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다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번 고점을 아직 못 깬 회사들, 그런데 그 회사들이 캐파도 늘어나 있다면 시차를 두고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 기관이나 외인 다 한정적인데, 화학주 중에서 뭐 사고 싶은 종목이 있을 때 그 스프레드가 너무 좋아지는 종목을 먼저 삽니다. 작년에는 금호석유, 효성 TNC를 먼저 샀겠죠. 사고 나면 다른 종목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한정적인데, 그렇다고 걔를 팔 수도 없잖아요.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밀립니다. 후순위로.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이 아무래도 수익률 업사이드가 작아 보이니까 뒤로 밀리는데, 그런 종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익절을 그 다음에는 좀 안 오른 애들로 이렇게 좀 전파가 되니까 롯데정밀화학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무엇보다 이제 실적도 좋지만 실적보다 제가 볼 때는 이 수소, 암모니아라는 이 신사업을 만났다. 저는 뉴스 났을 때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제가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애널리스트가 레포트를 낸 부분입니다. 특히 그 애널리스트가 베스트 애널리스트, 윤재성 애널리스트죠. 이분이 신규로 지금 레포트를 냈어요. 이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거든요. 그 말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한테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소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지금 또 가뜩이나 그렇죠. 화학주 뭔가 사고 싶은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윤재성 옛날한테 물어보겠죠. 윤재성 위원님, 화학주 좋은 거 뭐 없어요? 뭐가 좋을까요? 좀 업사이드 좀 커버 좋아질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면 이분이 아무래도 이 롯데정밀을 추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뉴스가 25일날 나왔는데 25일 뉴스 나오고 3일 만에 지금 레포트를 만들었거든요. 뚝딱뚝딱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레포트가 나오다니. LG화학, 하나솔루션이 다른 순수화학들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던 이유는 얘네들은 순수화학 플러스 신사업이 들어간 애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은 화학에다가 태양광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수소까지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얘네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의 특징은 PE, 펄을 높게 받았다. 그러다 보니 주가 상승 폭도 다른 애들보다 엄청 컸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LG화학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LG화학을 판 이제 그 외인들이 또 화학주를 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LG화학은 지금 퍼가 36이에요. 예. LG화학을 판 기관이나 외인들이 아무래도 이 윤재성 애널한테 물어보고 나서 또 윤재성 애널이 또 그쪽 가가지고 계속 세미나도 계속 합니다. 계속 이제 펌프질을 하는 거죠. 롯데정밀화학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이 요새 LG화학 처음 할 때처럼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계속 펌프질을 하면 이제 이쪽 사람들도 롯데정밀화학에 점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 순수화학 업체와 2차전지, 태양광, 수소를 가진 애들이 밸류에이션이 달랐었는데 롯데정밀화학이 지금 그거를 가졌다.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윤재성 애널이 한번 레포트도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제 수분 변기, 암모니아로 완성할 그림, 미래 1위지만 일단 지금 롯데정밀화학이 좀 앞서 있다. 많이 앞서 있다 이거죠. 현재 실적도 좋다. 가성소다 하면 뭐 유니드가 떠오르긴 하는데, 유니드 한번 볼까요? 유니드는 요새 어떤가? 가성소재 하면 유니드인데 유니드 또한 최근 조정을 좀 받았네요. 자, 가성소다는 계속 좋고 화학이 전반적으로 지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 레포트를 보면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건 이 암모니아, 더군다나 암모니아를 우리나라에서 70%나 트레이드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롯데정밀화학을 통해서 암모니아는 판매된다, 이런 거죠. 단일 국가에서 그린 암모니아 밸류체인을 포괄하는 컨소시엄이 구축되는 것은 전 세계 최초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뭐 롯데케미칼도 최근에 이제 수소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을 하긴 했죠. 근데 롯데케미칼은 시총이 너무 커서 그런가 꿈쩍을 안 하네요. 롯데케미칼 시총은 9조, 롯데정밀화학의 시총은 1조.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도 롯데정밀화학이 좀 움직이기 좀 쉬울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은 아니 미래 1위지만 주가라는 게 어쨌든 결국 이런 기대감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실적도 좋은데 이런 모멘텀이 애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PBR 차트로 보나 PER 차트로 보나 지난번 고점, 지난번 화학 그때 당시 사이클 때 나왔던 고점 9.3배 PER을 받았었거든요. 9.3배면 지금 요 가격 대니까 대략 뭐 한 83,000원, 9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PBR로 봐도 만약에 그때처럼 1.4배를 받는다면 얼추 잡아서 한 10만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9만원에서 10만원이면 지금 가격이 66,000원이니까 한 50% 이상의 업사이드가 존재한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사업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누가 이 종목을 바이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이렇게 커버리지를 낸 종목이 없습니다. 좀 약간 투자자들이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이 시점에서 롯데정밀화학이 새로운 화학의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을 가격도 지금 좋아요. 조정 받고 나서 아주 좀 부담 없는 가격 꾸준히 모아가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을 한번 오랜만에 화학주에서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 저도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예, 좀 비중을 늘릴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비중 늘린 건 비밀입니다.
롯데정밀화학뿐만 아니라 효성 TNC도 아마 주주분들 되게 지금 속상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효성 TNC가 오히려 대단한 종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다 조정받아야 하는데 효성 TNC만 조정을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야, 역시 효성 TNC가 세긴 세구나, 예,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오른 애들은 1차 지난번 사이클 때도 2년차 때는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무섭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또 계속 꾸준히 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효성 TNC 아마 주주분들도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뭐 조정을 받으면 제가 볼 땐 그게 아마 효성 TNC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정받으면 살려고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자, 이상으로 화학주 간략하게 마치고요. 아, 또 그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네. 예. 화학주는요, 제가 이제 뭐 애경유화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그냥 애널리스트가 많이 소개하는 종목을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 종목이 잘 가더라고요. 예. 그냥 뭔가 안 오른 종목, 남들이 모르는 종목 사가지고 좀 수익을 냈으면 하는 게 모든 투자자들의 바람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애경유화 보세요. 애경유화는, 야, 이 징한 놈은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와도 가지도 않고, 그 화학주 주가 조정받을 때 쭉 떨어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섹터에서 매수할 때는요, 대장주를 사는 게 정답이고요. 대장주가 누구냐 하면 애널리스트가 바이콜 많이 하는 종목이 이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고, 주가가 잘 상승하는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물론 소위주 사가지고 올라가면 참 기분 짜릿하죠. 애널리스트도 모르는 종목 내가 발굴해서 샀다, 투자 이익 냈다, 짜릿한데 고생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애경유화도 결국 언젠가 오르겠죠. 예. 애경유화도 지난번 석유화학 사이클 때처럼 분명히 갈 거긴 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더라. 예, 그냥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 걸 사자. 왜냐하면 애널리스트가 제일 그 종목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롯데정밀화학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예, 아마도 롯데정밀화학은 이제 앞으로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분기마다 계속 커버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금 더 버퍼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